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뉴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왜 아직도 안 오를까? 지금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세를 가져온다면 개인들은 못 버팁니다.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 현재 시장이죠. 그러면 개인들이 만약 갈아탄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탔다고 해서 수익을 보면 다행이지만 또 급등하는 코인을 올라타서 급락하는 부분에 손실 냈던 부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XRP 니플 코인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래대금도 이제야 1,000억 원을 조금 넘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답답한 흐름은 맞지만 왜 이게 진짜 기회일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하거든요.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암호화폐 코인 중에 니플은 큰 호재성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주춤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해당되는 기관의 XRP의 누적량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아하죠. 자,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 중에 한 세력입니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과 기관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매집하고 있고 누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 9억 개 이상 니플은 기관의 지갑으로 유입되었다. 명백한 매수세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왜 하락 압력을 가져오는 것일까? 자, 그 부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관점에 있다. 자, 이 기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래라고 말씀드렸죠. 소액 투자자는 누굽니까? 바로 개인들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린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고래가 매집을 많이 했고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올라가고 지금처럼 바닥에 위치해 있을까? 그들은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거.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죠. 자, 매수는 뭡니까?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그만큼 고래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까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할 만큼 확실한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해당되는 지금 XRP 니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 기관들은 계속적인 집중력으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용으로?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어떻게 틀립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을 만드는 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기관들은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또한 이 XRP는 그럼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 있죠. 그 부분을 XRP로 낸다. 이 이용된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당되는 부분에 소각 처리가 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을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XRP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가져간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XRP 니플 코인의 계속적인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만 그만큼의 모멘텀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투자 심리를 지켜가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 관련해서 비중은 얼만큼 싣고 가면서 좋을까? 지금 나는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엄청난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를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수익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렇게 바닥을 단단하게 확인한 코인이야말로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을 신규로 들어오셨든 아니면 오랫동안 갖고 있으셨든 상관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똑같은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XRP 니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도 하죠. 이 재료 중에 하나 바로 ETF도 있고요.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확실한 기대치가 더욱더 커지게끔 만든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수많은 기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도 계속적인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IMF 또한 굉장한 관심을 높이 갖고 가고 있고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XRP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수면 위로 다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 중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 거래량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할 물량 또한 다 나왔다. 그렇다는 건 작은 매수세로도 엄청난 상승력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거기에서 이 고래라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자, 고래, 대규모 XRP가 거래소로 이동되었다. 이거는 매도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을 만들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매도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죠. 거꾸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빼고 있다는 것은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건 매집량이 늘려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곧 ETF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TF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ETF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6월달 SEC와 니플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곧바로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니플은 폭발적인 반등에 임박했다. 이상하죠? 어제 5월 4일 날짜 나온 뉴스는 매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5월 3일 날 나온 뉴스 보시면 고래가 2억의 토큰을 매집했다. 자, 한쪽에서는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정말 이상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앞다퉈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매도할 물량도 거래소로 들어간 것도 맞고 매수할 물량도 이미 들어와서 매수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현재 시점은 굉장한 블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블록딜은 뭡니까? 블록딜은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시점을 우린 블록딜이라고 하죠.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록딜인데 블록딜은 만약 해당되는 물량을 100개를 매도한다 생각하시죠. 고래가 100개를 매도했는데 그냥 이걸 시장가로 내놓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매도를 할 물량을 매수할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블록딜, 이게 바로 대량 매매입니다.
어찌된 말이냐면 100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이 100개를 매도하는 부분에서 100개를 한꺼번에 시장에 풀어놓으면 대량으로 매도가 되는 거니까 더 많겠죠. 100개를 한꺼번에 풀게 되면 시장은 가격대가 급락이 나오죠. 이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량만큼 살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블록딜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래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개인한테 넘길 수는 없죠. 그래서 고래는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다. 이게 바로 블록딜이라는 거. 이 현상들은 언제 나옵니까?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바로 앞에 두고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그들의 매집량을 먼저 늘리는 노림수가 있다는 거. 제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 이거 많이 소개해드렸죠. 어떤 뉴스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장 강력한 호재 이벤트였어요. 가상자산에서 이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수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거. 최저가를 만들어야지 이 고래가 매집하기 쉽겠죠. 많이 올라간 단가에서 고래가 매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죠? 왜? 많이 올라간 단가에서 고래가 매수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매집한다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어떻죠? 이렇게나 호재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저가를 만들어서 먼저 매집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박스권을 만들었던 시점 불과 지금만 이렇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이 4년간 이어졌고 그 다음에 1달러 다시 한번 2000원, 3000원대, 4000원대 그리고 5000원대까지 어떻게 올랐습니까? 그냥 쭉 급등시킨 게 아니라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방 압박 많이 받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2,500원대를 단단하게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렸고 현재 시점 지긋지긋한 박스권이지만 여기 또한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인다면 우리의 수익권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는 그냥 지쳐서 매도하면 안 되겠죠. 물론 나는 수익권이 충분하고 비중도 많다. 매도해야죠. 얼만큼? 비중을 얼만큼 덜어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의 대응 전략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응 없이 매매 대응 하시면 손실만 많이 나시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도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 이 영상에서 아니면 이 자료 먼저 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서 투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어가 볼게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은 모멘텀들이 남아있죠. 이것부터 한번 보시면 자, 고래들은 이렇게나 많은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세두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의 보유량이 늘어났고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관이겠습니까? 미국의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미국 ETF 승인이 되면 당연히 미국의 기관들은 더욱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겠죠. 근데 유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블록딜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같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ETF라는 거 도대체 그러면 언제쯤 승인이 나는 걸까? 이게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4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미국 법원은 니플과
SEC의 항소심 이거를 60일 중단을 승인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4월 16일부터 5월 그리고 6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게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적 리스크 해소 없이 ETF라는 것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해소 없이 그냥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SEC는 XRP ETF가 나오기 전에 XRP와의 법적 리스크를 먼저 해소가 되는 게 순서라는 거. 그러면 적어도 6월 16일 이후로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다는 건 이때까지 고래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때 매수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매수 시점을 가져가는 걸 매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바닥에서 그들은 매수 시점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서 얼만큼의 파격적인 급등력을 갖고 올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의 고래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말씀드렸던 6월 16일 이후에 ETF가 나온다. 이게 5월 2일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니플과 솔라나 등은 알트코인 ETF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름 승인될 것으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바로 6월 16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기대 가치는 커지는 XRP 니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난 4년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니플 어느덧 지금 3,000원대 이상에서 계속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000원대에서부터 3,000원대까지 많이 올랐으면 올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XRP 니플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들이 올라간 만큼만 올라간 단가 바로 3,000원대라는 거. 이제부터는 그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움직임력은 더욱더 커질 거니까 이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칠 수 있는 단가입니다. 다만 이 단가를 이겨냈을 때 확실한 수익은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 또한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